여러분, 제가 어,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어, 어제 좀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음, 제가 이해한 것을 어,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 일단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딥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사실 이 C가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그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점을 일단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볼게요. 어, 람다 코디네이트랑 람다 코디네이트 그리고 람다 노 오브젝트 이 값은 뭐 5고 5고 0.5라는 사실을 다 아실 거고 왜 이렇게 줬는지는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어, 이 값은, 그리드 셀이겠죠? 그러니까 그리드 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인 거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0,0, 0,1,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값 자체를, 어, 그냥 플래튼 해가지고, 인덱스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J가 뜻하는 거는 이제 바운더리 박스인 거고 논문에서 보면은 바운더리 박스를 그리드 셀마다 두 개씩 이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스칼라 값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면은 중심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객체가 있고 그 해당하는 객체의 중심점이 있어야지만 1의 값을 갖는 거고 만약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값을 0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그 전에 이 x랑 y가 뜻하는 거는 중심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해당하는 그러니까 객체가 있고 중심점이 있는 바운더리 박스가 바운더리 박스만 오차값을 줄여주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노 오브젝트일 때는 해당하는 x랑 y 그리고 위드스랑 헤이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다 지금 이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값도 이제 위에 있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고 위드스랑 이거는 헤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박스의 사이즈인 거겠죠? 스퀘어 루트를 씌운 이유는 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큰 거는 이제 뭐 바운더리 박스가 조금만 움직여도 약간 티가 안 나는데 작은 거는 되게 바운더리 박스에 좀 센시티브 하니까 스퀘어 루트를 써준 거고 뭐 어쨌든 이 값도 오브젝트가 객체가 있고 중심점이 있는 것만 해당하는 값에 1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보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객체가 있는 것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그리드 셀에 객체가 있어야 되고 중심점이 있는 것에 바운더리 박스의 오차값을 줄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저희가 어제 1시간 동안 잘못 설명했던 이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 두 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하고 1IJ랑 오브젝트도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죠? 뭐 조금 써두기만 하면은 뭐 객체가 있고 뭐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은 1이고 만약에 없으면은 0이다. 라는 거고 이 컨피던스 C를 제가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컨피던스 스코어 자체를 일단 정의를 내리면은 P 오브젝트 곱하기 IO의 프레드랑 트루스겠죠? 이거는 논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했었던 거는 조건부 확률이었죠. 그러니까 클래스 I의 뭐였지? 오브젝트였죠.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P 오브젝트의 잘못 썼네요. P의 오브젝트의 클래스니까 여기는 무조건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의 확률은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 0이에요, 숫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노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체가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아직 요 차례는 아니지만 객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중심점이 없어야 됩니다. 이 중심점을 말하는 거는 어, 객체 이미지 내에서 해당하는 객체의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심점만 없으면은 이 값은 1입니다. 뭐 만약에 중심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의문이 들었냐면은 객체가 없고 중심점도 없다. 그러면은 이 P 이 식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은 P 오브젝트 자체가 0입니다. 그러면은 0분의 뭐 P 클래스? 뭐 이 값이 뭐 그냥 뭐 확률이니까 0.8이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이 값 자체는 무한대죠? 정의가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로스 펑션에다가 그냥 시간을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값 자체를 이걸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식을 쓰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O i가 0이고 x제곱 p 1i의 j 오브젝트 ci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중심점도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값은 1이고 만약에 중심점이 없다라는 게 0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중심점이 있는 곳을 논문에서는 responsible 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객체의 중심점이 있다라고 보고 1로 보면은 사실상 ci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보고 이 값을 predict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c 값 자체를 정의를 이걸로 내리고 봤었을 때 ci는 무조건 p 오브젝트가 값이 1인 거고 곱하기 iou 프레드랑 뭐였지? 트루스였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프레드가 아니고 iou랑 투루스가 됩니다. 근데 투루스랑 하면은 뭐죠? 바운더리 박스가 완전히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니까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은 ci는 무조건 1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ci 햇을 정의를 내리면은 다시 p 오브젝트 곱하기 iou의 프레드랑 투루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값이 1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iou의 프레드의 투루스겠죠? 그러면은 이것과는 다르게 이 값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프레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값인 거겠죠. 뭐 유니온 분의 뭐 교집합은 영어를 몰라가지고 한글로 쓸게요. 어쨌든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iou를 손실함수에 넣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웃풋 값은 x, y, wh 그리고 컨피던스인데 이 iou를 컨피던스 스코어에 정의를 내릴 때 이거를 넣는 게 맞는 건가? 그냥 단순하게 p 오브젝트를 단순하게 그냥 p 오브젝트를 넣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논문인 거겠죠? 어쨌든 이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iou의 프레드랑 토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만약에 이 값이 되게 핏하다. 프리딕션한 게 그러니까 프리딕션한 바운더리 박스가 뭐 투루스랑 굉장히 가까우면은 이것도 1이 되는 거니까 뭐 0에 가까울수록 뭐 되게 좋은 거겠죠. 뭐 어쨌든 여기까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워도 되겠죠. 뭐 여기까지 저희는 되게 쉽게 왔어요. 우리 어쨌든 제가 그래서 제가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는 이겁니다. 이것만 3, 4시간을 봤어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것까지 일단 다 지우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면은 이 값은 람다의 노 오브젝트는 0.5인 거고 이 값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설명한 거랑.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객체가 있고 없건 간에 뭐 알 바 없습니다. 알 바 없고 중심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중심점은
객체의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하면은 0인 거고, 만약에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는 0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중심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중심점이 있네? 그러면은 객체도 있고 중심점이 있으니까 바운더리 박스만 오차값을 줄여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설명하기에는 어, 객체가 있고 중심점이 있는 바운더리 박스가 책임을 지고 이 객체를 디텍션을 해야 된다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를 못 해가지고 문장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다시 여기를 이제 따라 써볼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데, 자, 컨피던스 로스. 그것까지 정의를 지웠네요. 아, 곱하기 I 올리겠죠. 여기는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가중치를 왜 이렇게 줬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쫄라맨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해당하는 중심점은 여기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그리드 셀은, 어, 이 시계는, 이 시계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면은, 앞에서 설명했었을 때 중심점이 없는 부분만, 네, 중심점이 없는 부분만 이 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네모를 왜 쳤나요? 어쨌든 중심점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은 0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이 그리드 셀을 제외하고 이 그리드 셀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드 셀을 놓고 볼게요. 이, 이 그리드 셀은 객체도 없고 중심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C값 자체를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C가 그라운드 트루스인 거고,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썼죠. 그라운드 트루스인 거고, 이거는 프리딕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객체가 없었을 때는 0인 거고 중심점도 없으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C 봤었을 때. 그러면은 CI도 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없으니까 오브젝트가. 그러면은 배경일 때는 그러니까 이 값이 배경이라는 거를 뜻해주고 있는 거겠죠? 객체도 없고 중심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배경일 때 자체에서는 모든 값이 위에 있는 이 네 개의 값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수가 안 돼요. 저도 고수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여기는 이제 뭐냐? 객체도 있고 객체는 있지만 중심점은 없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대가리 위에가 살짝 걸렸잖아요. 여기. 그러면 객체가 일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 자체가 C가 1,
곱하기 IOU의 프레드랑 위드스입니다. 위드스래. 트루스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 값이 나오는 거겠죠. 앞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모든 그리드 셀의 바운더리 박스는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객체가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박스가 있어요. 당연히. 객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무조건 바운더리 박스는 있어요. 근데 해당하는 바운더리 박스는 뭐 그냥 바운더리 박스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여기만 이제 바운더리 박스를 에 대한 오차값만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 부분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 값은 사실상 뭐 그냥 사실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곳에서 값을 객체가 있고 중심점이 있는 곳에서 바운더리 박스를 생성을 해주니까 뭐 어쨌든 이 값은 뭐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얘가 프레드가 아니고 트루스겠죠. 트루스인 거고 뭐 이 값은 1입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드 셀에 바운더리 박스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CI의 햇은 1 곱하기 IOU의 프레드랑 트루스겠죠. 이 값은 뭐 이 값의 의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IOU의 프레드랑 트루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예측하는 거는 이 프레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을 정리해 보면은 그냥 이 시그마 람다의 노브젝트 맞나? 노브젝트의 IOU IOU가 아니지 1 마이너스 IOU의 프레드랑 투루스가 되는 겁니다. 뭐 객체가 없었을 때는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가 있고 중심점이 없는 데에서는 이 로스 펑션의 자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다 매끄럽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 가중치를 왜 이렇게 줬냐라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중심점이 있는 해당하는 그리드 셀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는 중심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8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중치를 5를 주고 여기에는 가중치를 0.5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딱 눈에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 8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8개가 더 많으니까 이 8개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이 값 자체가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그 욜로가 학습을 했었을 때 당연히 이 8개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이 돼 가지고 학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리스폰스블한 이 그리드 셀이 디텍션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경중을 똑같이 주는 게 그러니까 경중을 똑같이 주는 게 맞냐 한 개랑 8개 있는 거랑 그래가지고 이 람다 값을 그러니까 웨이트의 값 파라미터의 값이죠 그냥 람다 값을 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개수에 대한 차이를
람다 값으로 줍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그 람다랑 그냥 한 개 곱해 보세요. 그럼 람다죠. 그리고 이 람다 곱하기 0.5였잖아요. 아 뭐야 람다가 아니고 뭐야 여기 5죠. 그리고 뭐야 람다 0.5 곱하기 8이잖아요. 4죠. 5랑 4 비슷합니다. 뭐 1 차이 나지만 사실 공평하진 않지만 사실 여기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맞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람다의 5, 람다의 0.5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게 매끄럽죠? 아, 되게 약간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죠? 아, 잘 됩니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DSBA 거기가 틀린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식은 이가 X 뭐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이 1i 오브젝트는 중심점도 있고 객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게 그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분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뭐 똑같이 중심점도 있고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값이 1인 거고 만약에 객체는 있지만 중심점이 없다 그러면은 0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심점도 있고 객체도 있다 하면은 이 뭐야 여기 아니고 이 식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은 0인 거고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게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식을 다시 써버릴게요. 이거죠? P가 probability 맞나? 어쨌든 뭐 영어 잘 못해가지고 P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클래스 i의 오브젝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또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정의가 틀립니다. 제가 좀 정의를 좋아해가지고 정의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공학에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오브젝트 분모가 절대 0이 나올 확률이 0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가정을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P, I, C 이거를 GT라고 보고 이거를 프리딕트라고 보면은 어, 뭐 그냥 만약에 뭐 오브젝트가 여러 개, 뭐 하나의 이미지에서 개가 8마리 있고 귀여운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해당하는 객체의 개수가 개가 객체는 일단 10개죠. 클래스가 속하는 거는 개에 속하는 거는 8마리입니다. 그리고 10분의 2 이거는 고양이죠. 개랑 귀여운 고양이. 그러면은 이거 값을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리드 셀에서는 논문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리드 셀에 하나의 클래스만을 예측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몰라요, 문장을.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리드 셀이라고 볼게요. 그냥 그리드 셀. 만약에 여기 안에 뭐 고양이가
개가 8마리 있고 고양이가 2마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바운더리 박스로 예측을 했었을 때 이 고양이는 그냥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왜 자기가 고양인데 왜 개라고 하냐? 근데 이게 바로 욜로 버전 1의 한계점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버전 3인가? 이때부터 해결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TI 자체에서는 GT는 뭐 여기서 보면은 뭐 5분의 4겠죠. 0.8. 왜냐면은 정말로 개가 8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정말로 개가 있을 확률은 5분의 4니까 그러면 0.8인 거고 PIC는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가 많든 고양이가 많든 뭐 계속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굳이 써보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오브젝트의 개수를 뭐 자기가 다 셀 거예요. 왜냐면은 다 셀 거예요. 셀 거고 뭐 어쨌든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바운더리 박스를 그리드 셀마다 2개씩 하는 게 아니었냐? 사실 바운더리 박스를 예측하고 싶은 거는 사용자 마음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바운더리 박스의 개수를 본인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는 B가 10개, 뭐 열이면 열이겠네요? 뭐, 뭐 9개일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디텍을 못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바운더리 박스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를 이 식으로 알아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약간 분간을 하면 그런데 사실 욜로 자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하니까 뭐 세 가지가 아니고 2개겠네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조건부 확률 아니에요. 영서씨.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